자, 됐어요. 예. 자, 안녕하세요. 예. 안기 프린트는 받았죠? 안기 프린트 이거 안 나눠줬어요? 나눠주라고 했는데. 오늘 수업 마치기 전까지 나눠줄 겁니다. 이 암기 프린터. 예. 자, 보시다시피 암기 프린터는 딱 두 장이에요. 공법 전체 외워야 할 거 이 두 장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어요? 예. 뭐 어마어마하게 외울 거 많은데 다 외운다고 해서 외워지는 것도 아니고 요것만 딱 외우면 돼요. 예. 그것도 이도 한목에 외워라 하면 또 안 외워지니까 여러분이 매일 20분씩 읽으시면 됩니다. 공법은 외울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여기는 이걸 외워야만이 시험에 뭐 작게는 여기서 한 서너 문제, 많게는 한 5문제 나옵니다. 요 두 장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20분씩 읽으면 한 6개월 읽으면은 몇 분 봅니까? 180번. 180번 보면 뭐 굳이 안 읽어도 안 외워도 자동 외워집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작년 수험생도 마찬가지죠. 외우라 하니까 시험 칠 때까지 못 외워요. 그러지 마시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매일 그냥 20분씩 읽으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교재를 보시면은 지금 책이 없는 분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지금 책이 오늘 중으로 온답니다. 지금 프린터는 지금 몇 페이지 되어 있습니까? 24페이지부터 돼가 있죠. 자, 이 책에 이제 책이 없는 분은 조금 참조하시고 여기에 이제 앞에 24페이지 이전에는 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시험의 수업에 앞서서 여러분이 부동산 공법이 최근에 어떻게 시험이 나온지 좀 아셔야 돼요. 자, 30일의 시험이 최근 시험 중에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 부동산 공법이 가장 어려웠던 게 30일의 시험이고 작년 시험이 32의 시험이죠. 30일의 시험에서는 교재에 있으면서 시험에 기출된 부분, 기출된 부분이 얼마가 나왔느냐? 43%가 나왔어요. 43%. 자, 그리고 교재에 없거나 지엽적인 내용, 자, 그리고 출제된 적이 한 번도 없는 내용들이 얼마가 나왔느냐? 57%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30일에는 합격할 수가 없는 시험, 합격하기 굉장히 힘든 시험이에요. 자, 교재 없는 거 못 맞춥니다. 책이 없는 내용이 왜 나오느냐? 나옵니다, 이 과목은. 다른 과목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공법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정확하게 한 3,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자, 여러분 책은 지금 몇 페이지예요? 넉넉 잡아 우리 한 700페이지를 합시다. 나머지 2,300페이지는 책이 없습니다. 책이 없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30일의 시험은 책이 없는 부분이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상당히 지엽적인 내용이나 출제되지 않던 부분들이 57%가 나오니까 이 부분은 못 맞춰요. 자, 그만큼 이런 부분이 비중이 높게 나오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32회 시험은 어떻게 나왔느냐? 교재에 있는 부분으로서 기출된 부분이 57%.
교재에 없고 지엽적인 미출제된 부분이 43%. 31회와 정반대로 놨죠. 예. 자, 32회 같은 경우에 교재에 있고 우리가 기출된 부분으로서 교재에 있는 내용이 57%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쉽게 합격점 60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예. 자, 그래서 32회는 31회보다는 어떻다? 좀 수월했습니다. 시험 자체가.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상대적으로 교재 없거나 지엽적이고 출제되지 않은 부분들이 비중이 낮게 이렇게 시험이 나왔죠. 이 학원에서는 32회 때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공법을 90점 받았습니다. 예. 90점 받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것저것 많이 보면 또 옵니다. 여기에. 예. 하나를 더 봤다 너야.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와야 돼요. 두 개를 더 보면 두 번을 더 와야 돼요. 세 개를 더 보면 세 번 더 오게 됩니다. 예. 단순하게 공부해라 이 뜻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올해 여러분 치는 시험이 33회죠. 33회는 제가 예상할 때 교재에 기출되어 있는 부분이 자, 이 부분이 한 50%. 자, 교재에 없거나 지엽적이고 미출제된 부분이 한 50% 이렇게 놓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 공법 같은 경우에는 홀수해가 어렵게 놓는 해예요. 30일에 어렵고 29에 어렵고. 응? 자, 올해는 홀수해죠. 역시 어렵게 놓지 않겠느냐. 이만큼 어렵게는 안 될 것 같은데 대충 이 정도 비율로 여러분 교재에서 기출된 부분에서 한 절반 정도, 그리고 교재에 없거나 지엽적이고 출제되지 않는 부분이 한 절반 정도. 자, 이렇게 출제되지 않겠느냐. 요것만 맞춰도 합격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재 없는 건 못 맞춥니다. 그리고 지엽적이거나 출제되지 않는 부분에서 놀만한 것은 제가 다 추려서 정리를 해줍니다. 거기에 맞게끔만 학습하시면 쉽게 합격해요. 예. 이렇게 시험에 온다 이렇게 하시고, 공법은 난이도가 상중하가 없습니다. 예. 자, 교재에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학습을 어떻게 할 거냐. 학습. 자, 1년 만에 합격이 되죠. 예. 자, 그래서 올해 시험에 무조건 합격하는 방법, 1년 만에 합격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예. 자, 첫째는 출석. 출석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 왜 그 출석을 열심히 해야? 첫째, 강의를 들을 것이고, 강의를 들어야 자, 뭘 할 수 있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수업 들어보면 아시겠지만은 혼자서 이 책 보라면 머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예. 그런데 수업을 듣고 이렇게 책을 보면은 아, 내가 어느 부분을 봐야 되고 어느 부분을 보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걸 다 정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출석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예. 자, 뭐 급한 사정이 있으면 출석 못 합니다. 그럴 때는 저게 촬영하고 있는 저걸 보고 하루 정도는 보충해서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동영상 강의를 보고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분들이 참 어려운 점이 하루에 4시간짜리를 매일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4시간짜리를 4시간 만에 봐줍니까, 집에서? 한 보면은 6, 7시간 걸릴 거고, 자,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한 며칠 빠졌다, 못 봤다. 그러면은 열 몇 시간을 갖다 보충해야 되죠. 자, 본다, 안 본다? 못 보죠. 예. 그냥 막 놓쳐버립니다. 예. 그래서 동영상을 집에서 보고 공부해가 합격하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동영상 업체에서 뭐랍니까? 합격하면은 환불해주죠. 어떤 데는 평생 합격하면은 환불해준다 하고, 어떤 때는 1년 만에 합격하시면 3배, 5배 환불해준대. 그걸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만큼 좋든 싫든 억지로 출석하셔야 돼요. 예. 매일 출석해서 강의를 듣고,
이해를 하시라 이 뜻이에요. 자, 그래야만이 합격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다져집니다. 그리고 나서 복습해야 되죠. 복습. 자, 복습은 매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실 때는 수업을 한 것만 뭘 해야 되느냐? 읽기를 해야 됩니다. 수업 한 것만 읽으세요. 수업하지 않는 분 본다 안 본다? 억지로 보면 또 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걸 하면은 또 오게 돼요.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하면 보지 마세요. 자, 그래서 수업 한 것만 읽어야 되는데 암기식으로 공부하는 분 있죠? 네. 영원히 시험 안 됩니다. 자, 이 과목을 이해도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외워 버리면 그 문제가 나와도 못 맞춥니다. 그래서 암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소설책 읽듯이 읽고, 자, 그리고 덮으세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대충 이런 것을 배웠다 정도만 이해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암기식으로 공부한 분들이 뭐 30일이니 3년이니 이런 세부 내용들이 기억이 나죠? 그럼 나는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세부 사항들이 기억이 안 나도록 암기식으로 하지 말아야 이 뜻이에요.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읽고 마세요. 예. 자, 그리고 이렇게 복습을 꼬박꼬박 하시고 이해된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나면은, 자, 반복을 하셔야 돼요. 자, 8월 중에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공법 전체 내용 70페이지 정도로 정리해 주는데, 이거 정리해주면, 자, 이걸 반복적으로 읽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1년 만에 합격합니다. 그럼 70페이지는 내용이 어느 정도 되느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있죠? 교재 내용이 많겠어요? 70페이지가 내용이 훨씬 더 많겠어요? 이게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책에 없는 내용 중에 시험에 놓을 만한 거 있죠?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8월 달에 딱 정리해 주면 그때부터 10월 달까지 시험 칠 때까지는 뭐만 본다? 이것만 그냥 줄줄줄 읽으세요. 그죠? 예. 큰 소리로 읽든지 외우라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읽으시면은 반복적으로 보기만 하면 합격을 한다 이 뜻이에요. 작년에 수강생 중에는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수업을 하고 듣고 복습하실 때 저 자료를 옆에 두고 복습을 하시라 이 뜻이에요. 예. 그러면 훨씬 빨리 고독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수업을 하시되, 자, 제가 암기 프린터는, 자, 오늘 좀 나온다 그랬죠? 외워야 할 거는 이 암기 프린터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외우세요. 예. 그 외에는 전부 다 뭐 해야 된다? 이해를 하시면 돼요. 공부를, 자, 이것만 지키시면은 여기에 계신 분은 몽땅 다 1년 만에 합격합니다. 출석, 복습, 자, 반복. 자, 이것이 1년 만에 합격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하시고, 뭐, 안 어렵죠? 근데 어렵습니다. 안 해보시면. 예. 자, 그렇게 조금 올해 시험 칠 때까지는 조금 자기 일에 있어서 우선을 이 시험 공부에 두셔야 돼요. 그래야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년 만에. 자, 그리고 좀 있으면은 아마 상대평가가 실시될 거예요. 그 전에 빨리 합격해야 되죠. 상대평가가 실시되면은 합격하기 정말 힘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작년 시험에 32SM에 40만 8천 명이 시험을 쳤어요. 자, 상대평가가 실시되면은 어느 정도 합격하느냐? 약 3,000명, 최대 3,000명, 최저 2,000명 사이에 합격시킬 거예요. 자, 그럼 40만 8천 명 시험 쳐봐야 2, 3천 명 합격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평균 80점 받고도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 등수 안에 못 들면은. 그때는 이제 하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워집니다. 정말 고시가 돼버려요.
자, 그러면 그 되기 전에 빨리 딴 분들은 반사적 이익을 얻겠죠. 자격증 가치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올라갑니다. 예. 자, 그렇게 곧 바뀔 거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어영부영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이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하면은 정말로 전력 투구를 하셔야 돼요. 전력 투구를 하시되 문제는 적당하게 시기에와 시절에 맞게끔 적절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뭐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연습장에 빼곡하게 써가면서 나는 엄청 열심히 하죠. 근데 그분은 떨어집니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이해가 안 돼가 있기 때문에. 절대 이해 못하면은 암기만으로 합격할 수 없는 시험이 이 시험이다. 이렇게 아시고 이해에 그만큼 치중하세요. 자, 그리고 자 24쪽 펴시면은 국토의 계획 및 유행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총칙이라고 들어가 있죠. 예, 일로 이제 들어갑시다. 자,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할 말이 부동산 공법이란 말을 아셔야 돼요. 부동산 공법. 자, 부동산 공법이다라는 말은 부동산이다라는 것은 우리 토지나 건축물 같은 움직일 수 없는 이런 물건을 부동산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공법이다라는 말은 자, 법을 주체에 따라서 크게 둘로 나누어요. 사법, 공법 이렇게 나누는데 사법이란 말은 자, 법의 주체가 개인일 경우에 이걸 우리가 사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다룬 법을 사법 이렇게 하는데 1차 과목에 민법이 배우죠? 민법이 사법이에요. 자, 공법은 주체가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이 법의 주체가 되는 법을 공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2차 과목에 법 배우죠? 중개사법은 사법입니까? 공법입니까? 공법이죠. 예. 자, 국가기관 중에 행정기관과 중개업자 간의 중개에 관한 법률을 다뤘기 때문에 주체가 행정기관이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공시법은? 자, 공시법의 대표적인 법이 등기법이죠. 예, 공법입니다. 법은 등기업을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법원이죠. 법원과 등기를 하려는 자 간의 법률 관계를 다룬 것을 우리가 등기법, 즉 공시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세법은? 그것도 공법이에요. 예. 자, 세무서라는 행정기관과 납세자 간의 법률 관계를 다룬 것을 뭐라 부른다? 세법. 자, 이와 같이 부동산 공법은 자, 공법이다. 즉 국가기관이 주체인데 국가기관 중에 누가 공법의 주체냐? 행정기관이에요. 자,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다라는 말은 자, 주체가 행정기관이랬죠. 국가기관 중에. 행정기관은 누굴 말합니까? 크게 두 가지. 국가 지자체를 말합니다. 국가다라는 말은 자, 대통령도 있고 또 국무총리도 있고 장관도 있죠. 이런 자를 총칭해서 국가다 이렇게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시도지사라든지 자, 그다음 기초지자체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공법의 주체는 대통령을 비롯한 시장, 군수, 구청장 같은 이런 행정기관이 공법의 주체예요. 그럼 이런 행정기관이 자, 부동산인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해서 그 이용을 규제하는 법을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토지 등을 이용을 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죠. 개발을 해서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보존해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공법 뜻은 이 말이에요. 행정기관인 국가자체가 토지 등에 대해서 개발시켜서 이용하도록 규제하는 법, 보존시켜 이용하도록 규제하는 법을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공법에서 배우는 것은, 자, 이 국가자체 같은 행정기관이, 자, 토지 등을, 자, 개발시켜 이용하도록, 보존시켜 이용하도록 규제 관계를 배우는 것이 부동산 공법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행정기관이 정부에 있는 토지 등을 이용을 규제를 해야 되는데, 자,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 국민들에게 이 토지는 개발시켜서 이용하도록 하세요. 여기는 보존해서 이용하도록 하세요라고 규제를 해야 됩니다. 국가 지자체가.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제도가 있죠. 첫째는 토지 이용 계획 제도. 자, 정부에 있는 토지를 개발시켜 이용하도록, 보존시켜 이용하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을 했어. 그걸 국민에게 제시해주면 국민들이 그 계획을 보고, 자, 개발시켜 이용하도록, 보존시켜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토지용 계획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자, 국가자치 같은 행정기관이 정부에 있는 토지 등을 이용 규제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도입한 것이 토지 이용 계획 제도예요. 자, 여기는 크게 두 가지 계획이 있죠. 방향 제시 계획이고, 또 실행 계획이죠. 자, 국가 계획이다. 광역 도시 계획이다. 도시군 기본 계획이다. 자, 이런 계획들이 대표적으로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입니다. 자, 어느 지역에, 자, 여기에는 개발하세요, 보존하세요,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을 방향 제시 계획이라고, 이 세 가지 계획이 대표적인 방향 제시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 이 토지다. 자, 전국에 있는 전국토다 생각하시고, 자, 여기 있는 대통령이나 장관 같은 사람이, 자, 전국토에 영향을 주는 큰 방향을 정할 때 쓰는 게 뭐? 국가계획이다. 국가계획. 이걸 통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다 방향을 제시할 때 쓰는 것이 이 국가계획. 자, 저기 있는 토지가, 자, 여기 울산광역시와, 자,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을 묶어서, 여러 지역을 묶어서 개발하자, 보존하자고 방향을 제시할 때 쓰는 것이 광역도시계획. 자, 울산광역시 안에 어디 개발하고 보존해야 될지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울산광역시에 여기 학원이나 저 신정동 개발이 돼가 있죠. 예. 자, 그리고 울산시 주변에 산에는 개발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왜 여기는 개발되어 있고 저 산에는 개발이 안 됐느냐? 아, 일찌감치 울산광역시 도시군 기본계획을 통해서 울산광역시 내에 어디를 개발하고 어디를 보존할지 방향 제시를 이 계획으로 다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지금 개발되어 있고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이런 세 가지 방향 제시를 해주면 실행 계획인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이 계획을 통해서 방향 제시 계획에서 제시한 대로 일일이 개발과 보존을 실행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발표되면은 개발이나 보존이 실행에 착수에 들어가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전국에 있는 토지 등을 개발 보존을 통한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토지용 계획 제도가 도입되어 있고, 자, 우리나라 전국토가 토지가 좁죠. 좀 더 좁은 토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토지 용도 제도인데,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뭘 정하느냐? 용도를 정해요. 용도에 맞게끔 뭐 하느냐? 건축하는 제도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국토가 협소한 나라에는, 자, 전부 다 토지의 용도를 정해놨고,
거기에 맞는 건축물을 건축을 하도록 해서 자, 좀 더 좋은 토지로 효율적으로 서기에서 도입한 제도인데 여기는 세 가지가 있죠. 용도, 지역이다. 용도, 지구다. 용도, 구역이다. 이 세 가지 용도 제도를 가지고 전국토에 뭐까지 정해놨냐? 용도까지 정해놨다. 예.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 어떤 토지든 간에 제일 먼저 방향 제시 계획을 통해서 개발할 건지 보존할 건지 방향을 정해주고 실행 계획을 통해서 그 개발이나 보존을 착수하고 그리고 용도 제도를 통해서 뭐까지 정해주느냐 용도까지 딱 정해놨어요. 예, 국가자치 미리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국가자치가 정해진 용도까지 정해진 대로 보존해야 될 곳은 뭐합니까? 보존해야 돼요. 여기 대표적인 것이 농지나 산지 있죠. 예. 보존한다. 그래서 농지나 산지에는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 예. 자, 개발해야 될 곳은 자, 개발하는데 개발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하죠. 예. 뭐 소규모로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허가를 받아서 일일이 개발하도록 되어 있고 대규모로 개발할 수 있죠. 대규모로 개발하려니까 일일이 허가받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규모 개발을 사업의 형식으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여러분이 배우게 됩니다. 공급 내용 전체 이게 다예요. 이렇게 이게 다고. 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배우는데 여기에 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라는 이 말 속에 수백 페이지, 수천 페이지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양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는 거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적어도 수십 페이지, 수백 페이지 이상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예. 그래서 공법 양이 너무 많다, 이 뜻이. 예. 그래서 이걸 배운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24쪽에 자, 용어 정의에 1번 광역도시계획이라 되어 있죠. 잘았습니까? 자, 광역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방향 제시계획. 자, 도시군 계획이 있고 3번에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죠. 그거는 방향 제시계획. 그 다음 페이지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되어 있죠. 그건 무슨 계획이다? 실행계획이다. 5번에 지구단위 계획이 있고 6번에 입주기재 최소구역 계획이 있죠. 다 실행계획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37쪽에 27쪽에 보시면은 5번에 국가계획이라 되어 있죠. 27쪽에 보시면 자, 그거는 방향제시계획이다. 자, 이런 계획부터 여러분이 먼저 배워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시 24쪽으로 와서 광역도시계획부터 봅시다. 자, 광역도시계획은 지정이 된 광역계획권의 그게 밑줄 치시고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이란 말 다음에 줄칩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그렇게 줄치면 돼요. 자, 그게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광역도시계획 뜻은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 발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군이라는 곳에 대한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에 대해서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의 광역계획군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자, 우리나라는 단일한 행정구역이 6가지. 6가지 단일한 행정구역으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단일한 행정구역이고, 자, 경상남도, 전라남도 하는 도가 있죠, 도. 도는 시군 복합체예요. 그래서 단일한 행정구역이 나열할 때는 도 자리에 뭐가 들어온다? 시군이 들어온다, 시군. 그러면 이 단일한 6가지 행정구역에 2개 이상의 이런 곳에 걸친 지역에다가 광역시설. 자, 광역시설이라면은 뭐 고속도로도 있고 철도도 있고 자, 뭐 공항도 있고 항만도 있고 등등등 이런 시설 광역시설이죠. 이런 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지정한 권역을 뭐라 부른다? 광역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2개 이상 행정구에 걸친 곳에 광역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광역계획군을 지정하고 여기에 대한 장기발전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을 무슨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광역도시계획 우리가 개발된 곳이 자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늘 보죠. 늘. 예. 자, 보세요. 울산 주변에 각종 고속도로, 철도 전부 다 광역시설이에요. 그렇죠? 예, 뭐 경부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다 이런 시설이에요. 울산에 저기 항만 있죠? 예. 자, 공항 이런 시설들이 대표적인 광역시설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계획부터 제시를 해줘야 돼요. 이런 시설을 넣어서 어떻게 개발할 건지 방향을 정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 계획을 통해서 개발된 대표적인 곳이 최근에 인천 국제공항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인천광역시고 여기가 서울특별시고 자, 이 주변 이제 경기도 지역이죠. 도는 시군복합체로 했죠. 시군복합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인천 앞바다에 영종도라는 섬이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이제 공항을 이렇게 넣었다 이 뜻이에요. 뭐 인천 시내에 공항 넣는데 2개 이상 행정에 걸치느냐? 아니죠. 네. 자, 우리가 공항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먼저 공항에서 연결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도로만 건설해 줘야 돼요. 자, 경기 이남 쪽에 경기 이북 쪽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KTX 노선이 들어와야 되죠. 철도가 들어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공항 주변에 각종 물류단지나 산업단지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그 일대가 이렇게 개발되고, 자, 여기를 광역계획군을 지정한다. 개발 범위를 보고, 이 범위 안에서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건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이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자, 그 다음 경기도 시군적이 들어가겠죠. 여러 행정구에 걸쳐서 공항을 건설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같이 들어가서 개발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뭐 영남권 공항이라서 가덕도에 신공항이 들어가도록 법을 통과시켜놨죠. 예. 법만 통과해란 겁니다. 가덕도에 공항을 이제 건설을 한다라면은 자, 일간신문에 가덕도에 공항 건설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있죠? 이거 발표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항에 들어가도록 자, 첫 단추가 딱 정해졌다 이 뜻이에요. 첫 단계가. 자, 지금은 아직은 가덕도에는 이 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광역시 설치할 때 주로 쓰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될 게 뭐냐?
두 개 이상 행정구역에 어떤 시설을 넣을 때 이거 수립한다? 광역시설 넣을 때. 자, 그 밑에 양갈로 위반의 도시군 계획 봅시다. 특별 줄치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까지 줄치. 즉 단일한 행정구에 수립하는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갈로 뛰어넘으시고 의 관할구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줄치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됩니다. 자, 그러면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쳐서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계획이라 하고, 이 도시군 계획은 단일한 행정구역을 수립 대상적으로 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3번에 도시군 기본계획 봅시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다음 줄치입니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이렇게 줄치면 돼요. 자, 봅시다. 무슨 말인지.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에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에서 첫째, 장기 발전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고, 두 번째, 종합계획, 세 번째, 실행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그래서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 자, A라는 시가 있다. 자, 이 시 행정구역 안입니다. 산도 이렇게 있고 자, 이래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시에 자, 도심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산 같은 데는 자, 뭘 해야 됩니까? 보존해야 되죠. 또 이런 곳은 뭐 해야 됩니까? 개발해야 돼요. 자, 하나의 행정구역 안에서 어디를 개발하고 보존할 건지 미리 정해줘야 돼요. 제시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쓰는 계획이 대표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으로서 장기 발전에 대한 방향 제시한다는 뜻이에요. 어디 개발하고 보존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 계획은 종합계획이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군적 우리나라의 전체 행정구역에서 이 계획을 늘 수립해가 있어야 돼요. 이 계획은 단일한 행정구역에 상시 수립되어 있습니다. 앞에 광역도시계획은 이런 광역시설을 설치할 목적이 있을 때만 수립합니다. 자, 이 계획은 그냥 단일한 행정구역이면 다 엄저 수립하다 보니까 이 계획 속에다가 뭘 넣어놨느냐. 이 도시의 장기 발전에 관한 구상이 들어가고 이 도시를 장기로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자,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모든 부분별 방향 제시 계획이 다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 부른다? 종합계획이랍니다. 이 도시 발전에 필요한 모든 분야별 방향 제시 계획이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합계획이다. 울산광역시에도 울산광역시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겠죠. 그래서 울산시 발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은 좋은데 안 보여줍니다. 시청에 가가지고 이거 좀 봅시다 이러면 가라 이러죠. 왜? 보여주면 다 뭐합니까? 투기하는. 자,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 수립에 지침이 된다. 자, 우리 앞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우리나라 유일한 실행 계획이야.
국가계에서 제시한 거, 광역도시에 제시한 거, 도시군에 제시한 걸 다 일일이 실행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단일한 행정구역인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군 지역에서는 자, 이 실행계획의 수립에 지침 역할을 하는 것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왜? 여기서 방향 지시를 해주니까. 단일한 행정구역 내 방향 지시는 기본계획이 하다 보니까 실행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 뜻이다. 이래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도시군 관리계획 보세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다음에 줄칩니다.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하여 줄칩. 자, 옆에 실행이라 쓰면 돼요. 실행. 자, 이 도시군 관리 하나 만들어져 발표되면은 개발, 정비, 보존이 구체적으로 실행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서 실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6가지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합니다. 1번부터 6번까지 갈로 묶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자, 1번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이라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용도 지역이나 지구는 토지 용도 제도예요. 토지의 용도 지역이나 지구라는 제도를 지정하여서 토지의 용도 정할 때 쓰는 것인데, 용도 지역이나 지구를 지정해 특정 토지의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어야 용도 지역이나 지구가 지정 변경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용도 지역 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 한 종류다 이 뜻이에요. 이게 지정이 되면은 개발이나 보전이 실행돼요. 이번에 개발 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다 끝말이 구역으로 끝났죠. 4가지 용도구역입니다. 이런 4가지 용도구역 특정 토지에 지정 변경하기 위해서도 거기에 맞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어야 지정 변경된다는 뜻이고, 이번에 관한 것이 지정이 되면은 자, 개발이 억제됩니다. 3번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나라에는 자, 여러분이 도로나 철도, 상수도, 하수도 같은 이런 기반시설이 있죠. 자, 여기에 도로 설치, 여기 우리 학원 주변에 도로 설치되어 있고, 뭐 상수도, 하수도 다 돼 있죠. 울산광역시에서 그냥 설치 안 했습니다. 반드시 기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 있죠. 도시군 관리계 만들어서 설치한 거죠. 좀 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를 할 때는 반드시 이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됨으로써 이 지역이 개발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이라 되어 있죠. 옆에다 씁니다. 신개발이라 쓰세요. 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도시군관리 발표되면은 미개발지에 새롭게 개발시킵니다. 개발이 실행돼요. 그 다음 정비사업이라 되어 있죠. 옆에다 씁니다. 재개발이라 씁니다. 재개발. 정비사업은 무슨 사업이다? 재개발 사업이에요. 이미 개발됐던 것을 다시 개발할 때 쓰는 사업이에요. 이런 것이 실행되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이 발표되면은, 자, 일정 용도, 용도 몇 가지죠. 몇 가지에 해당하는 시설물 개발이라 쓰면 돼요. 자, 일정한 용도 몇 가지 시설물을 개발할 때 쓰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지구단위 계획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입주의 최수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주의 최수구역 계획이라 되어 있죠. 옆에 씁니다. 복합개발이. 자, 이런 것이 실행된다 이 뜻이에요. 네. 자, 그렇게 아시고 이 6가지는 매우 중요하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울산광역시를 만들었던 계획입니다, 이게. 자, 울산광역시에 전체에 있는 각종 도로망, 상수도, 하수도, 각종 전기시설 같은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3번 계획이 만들어졌겠죠. 네.
자, 그리고 1번 계획을 만들어서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공업지역이다는 용도를 정해서 거기에 맞는 건물들이 들어와 있잖아, 지금. 예. 자, 그리고 1번 계획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1, 2번 계획을 통해서 울산시 주변의 각종 산에 보존하도록 다 실행돼 있죠. 예. 자, 그리고 울산광역시에 큰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왔죠. 자, 원래 저게 산업단지 들어오기에는 뭐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지. 그 새롭게 개발시킨 거죠. 4번에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그 계획을 통해서 신개발이 되어서 울산의 각종 산업단지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6가지 계획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구체적으로 만들었던 계획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굉장히 열심히 외운다. 외울 거 없습니다. 예, 그 공부라는 걸 그 암기한다는 것에 그게 공부를 그 하는 분들이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게 암기를 해야 된다 하면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 사실 이 과목은 3,000페이지 다 외워야 돼요. 모릅니다. 예,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라. 이해를.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 1번 용도, 지역, 지구, 지정 변경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거부터 하나하나 배웁니다. 다음 주부터. 자, 그렇게 하시고. 밑에 5번의 지구 단위 계획이나 6번의 입주의 최소구역 계획은 자, 도시군 관리 한 종류였죠. 5번, 6번입니다. 그건 뒤에서 배우니까 지금 여기서 보실 필요 없어요. 자, 7번 기반시설부터는 또 잠시 쉬었다 합시다.